안녕하세요. 홍광일 교수입니다. 자, 1교시에 이어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 잘 가지셨나요? 본격적으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 때는 우리가 STP 전략에 대해서 배웠고요. 특별히 S,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하는 부분들, 또 타겟팅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고요. 타겟팅에 대한 의미라도 하든지, 그리고 선정을 어떻게 선정할 때 유념해야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예로 제가 제시했던 남행유업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제 표적 시장 공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타겟팅에 대한 전략인데요. 이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무차별적 마케팅입니다. 무차별적 마케팅은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에요. 즉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고, 초코파이는 정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소비자를 정하지 않고 대중에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어른들, 장년, 그 노인들까지 해서 일반적인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뭐라고 하냐면 무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 표적시장 공략 전략 중에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무차별적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별적 마케팅인데, 차별점은 고객의 차이점에 집중해서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바로 차별적 마케팅이에요. 이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 한 회사에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 라면을 좀 예를 들었지만, 농심이라고 하는 라면 회사에서 매운 라면도 만들고, 안 매운 라면도 만들고, 매운 신라면도 만들고, 안 매운 라면 짜파게티도 만들고, 사리곰탕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고객의 차이점에 집중해서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즉 라면 시장은 이렇고,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고객의 차이점에 집중해서 고급화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설화수, 천연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니스프리, 그다음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색조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고객들에게는 에뛰드 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회사가 고객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의 플레이를 하는 것, 이것들을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집중 마케팅은 한 집단의 고객에 집중해서 마케팅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집중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좀 많이 하고요. 차별적 마케팅이나 무차별적 마케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나 큰 그런 대기업 위주로 많이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차별적 마케팅과 차별적인 마케팅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또 예산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집중 마케팅, 즉 한 집단의 고객에 집중해서 마케팅을 전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중 마케팅 예를 들면 연예인 중에 박진영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예를 찾다가 예를 듣게 되는데요. 박진영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라이프를 한다고 하죠. 유기농 식생활을 하고, 유기농에 대한 전파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유기농에 집중하는 그런 박진영을 고용해서 우리는 유기농 화장품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만 마케팅을 할 거야, 집중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어떠한 큰 시장 중에 하나의 고객 집단을 선택해서 그 고객 집단을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이 바로 집중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 공략 전략 중에 무차별적 마케팅과 차별적 마케팅, 그리고 집중 마케팅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 그리고 정의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요하다라고 표시까지 해놨는데 이 부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STP 전략 중에 마지막 P죠. P, 포지셔닝. 자, 표적 시장의 고객에게 우리 제품과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활동입니다. 즉 선택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인식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제품이 혹은 브랜드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이다. 자사 제품이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포지셔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부분도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POP와 POD 방법이 있습니다. 즉 POD and POD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내 제품과 연관 있는 기존의 관념과 지식을 활용하여 차별화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POP 방법은 Point of Parity,라고 해가지고 이미지의 유사점입니다. 유사점. 그리고 POD 방법 같은 경우는 Point of Difference, 그러니까 인식의 차별점을 가지고 포지셔닝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OP의 방법과 POD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에 스타벅스에서 많이 마시겠지만 이게 프라푸치노라고 하는 음료가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는 원래 없던 그런 음료의 컨셉이에요. 개념이에요. 그죠? 어, 커피 얼음 같은 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커피 슬러시처럼 먹고 그 위에 생크림을 이렇게 올리는 커피 프라푸치노 같은 경우인데,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냐면, 어, 커피 내 이미지의 유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피 프라푸치노는 아이스 커피랑 비슷해요. 유사해요. 이거 아이스 커피랑 유사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그 커피 믹스에다가 얼음 타서 먹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와 좀 유사합니다 해서 어, POP 이미지의 유사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POD 같은 경우에는 인식의 차별점인데 얼음 크림 커피가 어우러진 새로운 부드러운 음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이스 커피와 유사하지만 인식의 차별점은 뭐냐면 스타벅스에서 만든 얼음, 크림, 커피가 어우러진 새로운 부드러운 음료예요 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커피 프라푸치노 같은 경우에 새로운 한국에 없던 새로운 음료를 한국에 도입을 했을 때 POP의 전략과 POD의 전략을 가지고 제품을 포지셔닝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미지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아이스 커피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POD 인식의 차별점으로 얼음 크림 커피가 어우러진 새로운 음료예요 라고 접근했던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예로 들었던 그런 박진영 씨가 모델로 활용했었던 시오리스라고 하는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 플레이가 잘 되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유사성이 뭐냐면, 이미지의 유사성은 박진영이 유기농 생활을 하니까 유기농 생활을 하는 박진영을 생각하면 유기농이 또 연상될 수 있으니까 유기농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유사성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식의 차별점은 박진영이 만든 유기농 화장품은 더 특별할 거다. 왜냐면 식생활부터 모든 생활 라이프를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박진영이 만든 유기농 화장품은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유기농 화장품보다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차이점을 두고, 즉 POP와 POD의 전략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지셔닝 방법 중에 POP 방법, 즉 이미지의 유사점은 POP고요. POD는 인식의 차별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OD의 방법도 있고요. 또 브랜드 포지셔닝 맵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이면서 가격이 낮은 부분에서는 이니스프리, 그리고 중가적인 분과 또 인공적인 느낌에서는 라네즈, 에뛰드 하우스와 같이 가격과 인공적인 부분들, 자연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곳에 우리의 브랜드를 세울 것인지 해서 내 브랜드 혹은 제품을 어느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부분도 브랜드 포지셔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중저가 브랜드 STP 전략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에뛰드 하우스와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 차별화된 수요에 따라 소비자를 몇 개의 시장으로 나누고 집중적으로 마케팅,
하는데, 뭐 고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리따움이나 설화수, 또 중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 에뛰드, 이니스프리가 있겠고요. 뭐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에뛰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초, 그리고 이니스프리는 20대 중반, 뭐 3, 40대까지도 타겟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 에뛰드 하우스는 저가고 다양성, 화려함을 추구하고,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의, 제주도의 청정 원료 이미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라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중저가 브랜드 STP 전략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STP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IMC 마케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IMC 마케팅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IMC 마케팅. 근데 IMC 마케팅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C 마케팅은 이것도 동일하게 IMC 어떤 말의 줄임이냐면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인데요. Integrated 통합된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인테그리티가 통합된 뭐 온전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약자고요. 의사소통의 채널을 한 가지만 활용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바로 IMC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안팎의 모든 자원과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매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웬만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 다 IMC 마케팅을 합니다. 자, IMC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 단어 혹은 두 가지 요소인데요. 한 개의 메시지를 다 채널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IMC 마케팅의 특징은 한 개의 메시지를 동일한 한 개의 메시지를 다 채널에, 예를 들어 우리가 라면 시장을 들었을 때 지금 뭐 팔도 비빔면하고 배영도 쫄쫄면이 이렇게 막 경쟁 상대에 있는데 배영도 쫄쫄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메시지를 TV 광고에서도, 그리고 하늘색과 빨간색 이렇게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 이미지를 유튜브에서도, TV 광고에서도, 그 다음에 뭐 잡지에서도,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한 개의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하게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IMC 마케팅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MC 마케팅의 특징은요, 기존 마케팅은 상품 자체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 전략을 구성했다면 IMC 마케팅은 고객의 가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전략을 구성합니다. 즉,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고객의 이미지에, 고객의 기억에 어떻게 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존 마케팅이 다양한 영역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면 IMC 마케팅은 소비자 의사소통하는 채널을 통합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미지와 인식시키고자 하는 이미지까지의 통합을 뜻합니다. 즉, 다양한 채널에서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만 계속적으로 송출하는 것, 이게 바로 IMC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접 판매, 광고, 판촉, 홍보, 이벤트 마케팅 등의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나로 통합된 전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MC 마케팅의 목적,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소비자가 어디에서나 동일한 브랜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IMC 마케팅의 목적이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서 같은 메시지를 내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요. 또 비용 정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인스타그램에서 만들었던 그 이미지를 유튜브에서 쓸 수도 있고요, 뭐 X에서 쓸 수도 있고요, 뭐 잡지에도 쓸 수 있고요. 또 중복된 마케팅 활동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영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마지막 4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명확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명확한 전달을 할 수 있다. 고객에게 명확하고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MC 마케팅의 필수 요소는 첫 번째는 타겟 소비자를 분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관된 메시지를 송출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일관된 메시지죠.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되고, 마지막에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MC 마케팅의 필수 요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타겟 소비자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객의 행동 패턴, 선호 채널, 미디어 소비 습관 등을 분석해서 타겟팅, 그리고 STP 전략에서 타겟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타겟팅한 고객에게 어떻게 일관된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메시지로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채널, 전통적인 매체 광고, 신문, TV 광고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X, 스레드 이런 매체까지도 다양하게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하게 송출한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다음 전략을 수정하고 개선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C 통합 마케팅을 그림으로 나타내며 다양한 채널에 브랜딩, 일관된 슬로건부터 시작해서 STP 전략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통합되게. 그래서 I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에 통합해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IMC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IMC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카드 다 사용하시잖아요. 대학생들 되면 다 카드 사용하시는데, 애인에게 선물하고 싶은 신용카드다. 라고, 신용카드가 뭐가 있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로 나왔던 게 바로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를 선물해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디자인이라고 하든지, 또 문화활동, 또 혜택,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혜택이 현대카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따졌을 때. 그런데 현대카드가 충성도도 높고 디자인적인 요소나 약간 프리미엄 카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현대카드가 굉장히 인기가 아직도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 현대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게 되었는지, 또 고객들의 인식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부분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C 마케팅 성공 사례는 현대카드를 제가 좀 들 건데요. 현대카드는 타 카드사와는 차별화되는 약간 독특함, 신선함, 기발함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현대카드 그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색깔별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미지로는 준비를 못했는데, 어, 네,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부분들에서 되게 차별화를 많이 뒀고요. 또 여러 문화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해서 사람들에게 카드 회사가 아닌 카드 회사로 다가갔다. 현대카드는 문화, 교양, 젊음이라는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고객들을 계속 심어주어서 3, 40대뿐만 아니라 젊은 20대까지 잠재적인 고객층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마케팅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현대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마케팅 용어 중에 ATL과 BTL이 있는데요. ATL과 BTL 이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용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시험에도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ATL 같은 경우에는 뭐의 약자냐면 above the line이라고 해서 라인 위죠. 라인 위. ATL이란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 극장 광고, 5개 광고 등 4대 매체를 포함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비대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인데 어떻게? 위에. 라인이니까 위에. 라인보다 위에. 그렇기 때문에 대면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광고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BTL 같은 경우 below the line이라고 해서 라인 위치죠. 그러면은 BTL은 ATL을 제외한 것, 즉 주로 대인적인 커뮤니케이션적 방법인데, 이것들은 뭐냐면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밑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
혹은 라이브 커머스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랑 대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BTL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비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비자들과 또 광고를 보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그런 광고 매체들을 ATL이라고 한다. 그래서 ATL과 BTL, 특히 BTL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감성을 교감할 수도 있는 쌍방향적 메시지 전달 매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 ATL과 BTL은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ATL과 BTL 중에 예전에는 ATL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컸지만 지금 ATL보다는 뭐가 더 영향이 커질까요? BTL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즉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광고 전략,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대그룹에서 카드사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2001년에 다이너스클럽 코리아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설립된 겁니다. 즉 다이너스클럽이라고 한 다이너스 카드사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오면서 현대카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당시 업계 1위인 삼성카드에 비해 12년이나 진출이 좀 늦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삼성카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카드보다 12년 뒤에 진출했지만 현재는 훨씬 더 파워풀한 카드 회사가 됐죠. 또 삼성카드는 뭐 삼성 계열사들과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해오고 있었지만 현대카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현대라는 기업 자체가 뭐 건설, 중공업과 같은 인프라 산업에 출발해서 일반 고객에 대한 정보나 욕구 파악이 다른 기업에 특히 삼성에 비해 부족했죠. 하지만 현대카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뭐 색다른 광고, 참신한 마케팅 전략을 이용해서 카드 업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유명한 분들을 많이 초청했죠. 뭐 폴 맥카트니라고 하든지 뭐 아리아나 그랜다의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약간 그 팝 쪽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정말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팝스타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카드 멤버십을 가진 카드 회원들에게 표를 제공하고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도 했고, 또 현대카드에서 정말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인 마리아 사라포바랑 비너스 윌리엄스의 매칭을 또 한국에서 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카드사지만 카드사 같지 않은 문화회사처럼 전략을 피면서 현대카드에 대한 이미지를 급상승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이 IMC 전략으로 우리는 카드사를 뛰어넘는 독특하고 문화를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카드 회사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킨 거죠. 현대카드는 산업과 문화 또 스포츠 등의 연계성을 높여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 예술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한 사례다. 또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뭐 콘서트, 전시회, 토크쇼, 뭐 쿠킹 스튜디오 등을 통해 세상 속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켰고요. 그래서 현대카드는 단순히 그 카드 자체와 카드의 기능만 어필하면서 광고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이벤트를 체험해보며 기업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카드는 IMC 전략의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교시는요 IMC 마케팅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 SDP 전략 중에서 우리 뭐 타겟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포지셔닝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교시 때는 우리 IMC 마케팅의 또 다른 예인 레드불에 대한 회사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까지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 2교시 긴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3교시 이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